할까 말까 말할까 말까 그냥 해버릴까 고민이 돼 할까 말까 말할까 말까. 네, 할까 말까 고민된다는 이 노랫말처럼 백신 접종을 할까 말까 고심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유럽의 오스트리아는요, 백신 접종률이 60%대에 머무른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오스트리아 정부가 아예 미접종자에게는 외출 금지령을 내렸다고 하고요. 긴급한 사유가 없이 외출 금지령을 어길 경우에는 벌금까지도 매긴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높여서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인가 봅니다.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 완료율이 78%로 높은 편이긴 한데요. 백신 부작용 우려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백신을 맞지 않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네, 백신 접종은 코로나19 확산을 위해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맞고 안 맞고는 본인의 자유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보령 해저터널이 공사 11년 만에 개통을 앞둔 가운데 내부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보령과 태안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수능을 앞두고 천안해안 독서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충남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는 1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홍성 남당항 인근 해상에서 60톤급 폐기물 수거 선박이 침수됐습니다. 윤활유로 추정되는 기름이 바다로 일부 유출돼 해경이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방치된 폐창고가 청년 창업과 주민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카페로 새 단장한 당진 면천 창고와 개관을 앞두고 있는 홍성 이슈 창고를 소개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보령 해저터널이 개통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터널로 해양 관광 도시인 보령과 태안은 사실상 하나로 연결되는데요. 충남도는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해저터널 내부 모습과 함께 앞으로 맞이할 변화를 한보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령 대천항에서 원산도로 가는 길, 뱃길이 유일했지만 이제는 차를 타고 해저터널로 들어갑니다. 여느 터널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내부, 실제로는 해수면으로부터 80m 아래 위치했습니다. 길이는 6.927km, 국내 최장, 세계에서 5번째입니다. 안전시설론 화재 시 연기를 배출하는 제트팬과 탈출용 비상통로 등이 곳곳에 마련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4,800억 원, 보령 해저터널이 착공 11년 만에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보령 방향 2차로, 태안 방향 2차로 양방향 4차로 터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부대 공사인 전기기계, 수방, 통신 등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해저터널은 보령과 태안을 하나로 이어줍니다. 원산도를 거쳐 2년 전 생긴 원산 안면대교를 건너면 태안 영목항이 나옵니다. 기존엔 차로 1시간 반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서해안 지도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충남도는 새로운 관광벨트 조성에 나섰습니다. 목표는 2025년 도내 관광객 4천만 명 유치. 이를 위해 원산도를 비롯한 5개 섬을 해양 레저 관광지로 집중 육성합니다. 대형 리조트 건설과 해상 케이블카 설치 등에 1조 1,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태안 해양치유센터 등과 연계해 충남형 해양 레저 관광도시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앞으로 충남의 많은 국민들을 방문하여 레저와 관광을 즐기고 지역 주민의 소득이 증대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며 이는 다시 더욱 세련되고 품격 있는 서해안 신관광 벨트를 구현할 것입니다. 이웃이 된 보령시와 태안군도 순환버스 운영 등 상세 협력에 나서며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산도를 축으로 하고 주변에 있는 효자, 장구, 고대 삽시도를 하나의 축으로 만들어서 그 연계해서 개발하는 계획을 담고 있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멋진 관광 벨트를 만들어가지고 선물로 드릴 것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보령 해저터널. 충남의 관광과 교통 지형에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에서 독서실과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13일 54명이 확진된 데 이어 14일에는 57명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에서는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나온 독서실에서
주말 동안 20명이 추가 감염돼 관련 확진자는 2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독서실 관련 확진자 21명 가운데 17명은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천안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도 5명 추가됐으며 아산에서도 정신병원 관련 8명이 확진됐습니다. 홍성에서 폐기물 수거 선박이 침수돼 기름이 일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4일 보령해경은 홍성 남당항에서 침수 중인 60톤급 폐기물 수거 선박을 순찰 중에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A호가 침수되는 과정에서 윤활유로 추정되는 기름막이 바다로 일부 유출돼 해경은 오일 펜스를 설치하는 등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해경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출항 전후로 반드시 장비를 점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남 광역해양쓰레기 전처리장 반대위가 태안군 공직자들에게 모욕을 당했다며 고소에 나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반대위 측은 지난 4일 면담 자리에서 자신들에게 막말과 삿대질을 했다며 태안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4명을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태안군은 당시 모욕적인 언사는 없었고 삿대질을 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반대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방치된 폐창고가 청년 창업과 주민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데요. 카페로 새 단장한 당진 면천 창고와 개관을 앞두고 있는 홍성 이슈 창고를 소개합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당진 면천에 있는 한 카페입니다. 골조가 그대로 드러난 높은 천장과 넓은 실내가 투박하면서도 이색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마을 창고였던 이곳은 당진시의 공모 사업에 선정된 청년들이 카페를 창업하면서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지난 7월 문을 연 이후 SNS 등을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현재는 주말에만 300명 이상 방문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카페가 생기면서 면천읍성과 향교, 작은 미술관과 책방 등 마을 명소들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면천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이용해 음료와 디저트를 만드는 등 지역 주민과의 상생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 메뉴가 면천 크림 커피인데 생크림하고 미숫가루하고 섞어서 라떼 위에 이렇게 올리는 메뉴예요. 또 하나는 쌀라떼가 있는데 그 쌀라떼도 내년에는 해나로 쌀 가지고 저희가 개발을 할 계획이기도 하고요. 당장 겨울부터는 면천 딸기 가지고 딸기 크로플, 딸기 라떼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홍성에서도 버려졌던 창고가 새 단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74년 지어진 이 건물은 원래 농협 창고로 지어졌는데 수년 동안 방치되다가 최근 홍성군이 매입했습니다. 창고에는 청년들이 창업을 구상할 수 있는 공유 사무실을 비롯해 실습 주방과 스튜디오 등이 들어섭니다. 다양한 공연과 강연 등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과 아이들을 위한 북카페와 놀이터도 조성됩니다. 홍성군은 이곳에 이슈 창고라는 이름을 붙여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창업 아이디어는 있지만 사업 구차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이슈 창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춤형 창업 교육, 컨설팅을 통해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오랫동안 흉물로 방치됐던 폐창고가 청년 창업과 주민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정선영입니다. 탄소 중립이 환경 분야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충남도가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와 연계한 숲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충남도 공동체 정책과 유창재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도 공동체 정책과 유창재 주무관입니다. 네, 충남도가 탄소 중립 자원봉사 숲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죠.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우리 도는 전국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 앞서 탄소 중립 정책을 선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탄소 중립만큼 중요한 문제는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도는 도민 여러분들께서 일상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충청남도 걷기에 빈 걷주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도와 도자원봉사센터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그리고 전 지구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두 문제를 하나로 엮어내어 해결할 수는 없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탄소 중립 자원봉사 숲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걷주에 가입하고 일상 속에서 걷기 운동을 통해 탄소 중립 실현에 동참하면 각 개인의 명의로 나무를 적립합니다. 그렇게 적립된 나무를 지역의 기업과 함께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우리가 생활하는 주변 공간에 심게 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던데요. 참여 현황이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충청남도 걷기앱인 걷주를 통해서 6월, 10월 두 차례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총 26,466명의 도민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셨고 20만 보 이상을 달성한 분들은 18,439명입니다. 올해 최종 선정된 상위 달성자는 3,000명입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총 3곳의 탄소 중립 자원봉사 숲이 조성됩니다. 1호 숲은 내포 혁신도시의 보은공원 일대 495제곱미터, 2호 숲은 보령시 대찬천 하상 1km 구간, 3호 숲은 아산시 생태곤충원 내에 1647제곱미터 규모로 오늘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활동에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방송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최근 ESG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올해는 한국전력 대전 세종 충남본부에서 2천만 원을 기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습니다. 도내 다른 기업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탄소 중립은 개인의 참여가 없으면 달성이 힘든 이슈입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줍기인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놀이하듯이 즐겁게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충남 사회혁신센터에서 충격 공작소라는 이름으로 이동식 친환경 제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탄소 중립 자원봉사 숲 조성 사업과 관련해 유창재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가을철 야외 활동과 농작업이 많아지면서 찌찌가무시진 것 같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9월부터 11월까지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열을 동반하고 치명률이 높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서산시 감염병관리과는 외출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야외 활동 뒤에는 옷을 세탁하는 등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진시가 유엔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 청년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당진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당진선언문은 탄소 중립 실현 등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의 실천을 촉구하고 청년 세대의 목표 이행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의 당위성 설명과 청년 활동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청년단체 대표들의 기조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홍성군이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이홍성장터를 운영합니다. 이 홍성장터는 내년 상반기 개설 예정으로 유기농 특구 홍성군의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비롯해 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과 수산물, 공산품 등을 판매합니다. 홍성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농산물 등을 생산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 달 3일까지 입점을 신청하면 됩니다. 선정된 농가는 온라인 쇼핑몰 기본 교육 등을 받아야 하며 상품 판매 시 결제 수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태안 완북면 신두리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사구축제가 마무리됐습니다. 태안군은 지난 13일 축제장에 2,000여 명이 방문해 해안사구 걷기 대회와 샌드아트, 연날리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사구축제는 올해 신두사구의 천연기념물 지정 20주년을 기념해 개최됐으며 생태학습과 체험 프로그램 등이 마련됐습니다. 서산시가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재난비상체계를 가동합니다.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폭설과 한파 등 기상 상황에 따라 피해 예방과 대응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먼저 각 읍면동에 제설제와 모래주머니 등을 보급하고 도로 결빙 위험 지역을 관리합니다. 또한 한파 쉼터 400여 곳과 발을 의자 100여 곳, 승강장 바람막이 2곳을 운영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